연인 간의 폭력을 그렇고 그런 정도로 사적 영역으로 취급하다가 CCTV를 공개함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인제 공적 어떤 안전의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법무부나 이런 곳에서는 지금 현행 법으로도 사실상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 처벌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법적 정의 규정이 애매하다. 이슈K 시간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여성이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는데요.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데이트 폭력 처벌 논란, 주우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예. 앞서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최근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 가해자는 현재 상해 치사로 네네. 구속돼 있는데 유가족들은 살인이라며 네네. 강력한 처벌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28일 검찰은 이제 가해자에게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가해자의 가족과 직장 내 유대관계가 깊어서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그리고 법리검토 등을 통해서 보강수사를 진행을 했고, 가해자의 죄명을 상해죄가 아닌 상해치사로 변경하였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는데, 최근에 9월 중순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현재 구속 수사 중인 상태입니다. 예. 이런 데이트 폭력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네.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데이트 폭력은 연인 간의 친밀한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재범률도 높다는 측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데이트 폭력의 사건들을 보다 보면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폭행을 일삼고 또 사과, 반성, 후회 이렇게 피해자에게 동정으로 호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마음이 약한 피해자는 그 이제 사과를 받아들이고 또다시 폭행의 피해자가 되는 구조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데이트 폭력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개인 사적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이제 점점 대두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폭력 사범에게만 적용하는 삼진아웃제를 데이트 폭력에도 적용을 했고, 실제로 현재 실행되고 있지만 특별히 재범 방지 효과는 없고 3년 동안 데이트 폭력의 신고 건수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현재 법으로도 처벌할 수가 있나요? 네네. 데이트 폭력은 다양한 구조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요.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폭행죄, 협박죄, 그리고 폭언, 주거침입 등을 포함해서 정신적, 신체적 이제 폭력 행위를 포괄하는데요. 데이트 폭력의 양상이 폭행죄나 협박죄로 이루어졌을 때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말하면 처벌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 범죄와 달리 데이트 폭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그 피해에 대한 문제 제기도 타 범죄에 비해서는 좀 이제 조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형법 말고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서
재범 방지, 처벌 강화 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른바 이제 데이트 폭력 관련 법들 이런 법들이 나온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가 됐는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잖아요. 네네. 이유가 뭔가요?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을 데이트 폭력안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고,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데이트 폭력 등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냈지만, 권인숙 의원의 법은 과연 연인이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부딪혔고, 윤영석 의원의 법은 데이트 폭력에 스토킹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음 달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시행이 되는데 데이트 폭력 처벌까지 이게 같이 포함돼서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스토킹의 의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가족 등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해서 불안감, 공포심을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연인 사이에서의 스토킹은 사실 헤어지자라는 이야기가 나온 뒤에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 주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위 법률,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좀 미비하지 않나,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더군다나 스토킹은 연인 사이가 아닌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그 범죄이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로는 이제 데이트 폭력까지는 처벌이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반복되는 데이트 폭력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네,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인식이 변화하고 있긴 한데요. 데이트 폭력은 단순한 연인 간의 사랑 다툼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 행위, 그리고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해자를 포함해서 피해자 역시 연인 사이의 다툼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 중에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모습이 보인다면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 실제로 교제 중에 상대방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 그 전문 기관의 도움을 구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